자, 이번 시간에 계속 논의 드릴 주제, 신청 정보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내용 좀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라고 전제가 됐었는데, 법원의 확정 판결, 소위 이제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이 있으면 그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한 자는 단독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형성 판결. 이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별건 아닌데 나중에 직권 말소랑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상속과 법인 합병 수용에 있어서는 이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굴 굳이 등기 의무자를 찾아가고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 권리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가 없는 케이스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신탁 등기, 그 외 멸실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뭐 대유 신청 큰 쟁점 안 됐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할 게 등기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청서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 증명하는 것을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등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 등기부에는요, 이렇게 표시돼요.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갑구와 을구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교재 몇 번 이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등기부 양식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거기 표제부라고 해서 접수 이거 나와 있죠. 접수. 아까 우리 공부했던 저접표 있었죠? 이 등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다? 저장된 때,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바로 소재 지번이라든가 지목 면적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공시 항목 이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는 등기 원인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에 비해서 갑구라는 영역을 보니까 첫 번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 4월 7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 발생일은 4월 7일이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공부를 할 텐데 왜 이게 내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없어. 내 거니까 내 건 거야.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권리자라고 해서 소유자라든가 이제 법인이라서 법인 번호가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테고, 이 법인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그 13 뭐 나와 있죠? 좀 이따 공부할 주제인데 이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토지공사는 주민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보니까 접수해서 2010년 6월 1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 소유자 양 아무 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가 된다? 2010년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거기 보니까 등기 원인, 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했냐라고 해서 보니까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양 아무 개가 바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그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 성명 나와 있고 양아무개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주소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공유 관련한 부분인데 3번 해갖고 소유권 이전에서 자, 홍길동 그 다음에 성춘향 이런 애들이 지분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부르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게 합유 등기잖아요. 합유 등기는 거의 없는데 합유 등기는 어떻게 되면 합유자라고 해서 홍길동, 성수장, 즉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합의의 취지가 표시가 됩니다. 왜 얘들이 공동 소유를 하는 거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지으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합유 등기. 그래서 합유 등기는 공유 등기와 똑같은 유서 형식을 갖추는데 지분이 표시되는 대신에 뭐가 합의의 목적, 왜 이것들을 공동 소유하는지 합의의 취지, 목적을 등기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원인은 매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홍길동 성수장에게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한 거야. 매수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가볼까요? 읽고 보니까 저당권의 설정이라는 게 저 등기 목적이라는 것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등기 원인은 보니까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당권 등기할 때 볼 테고, 그 밑에 1-1 해서 부기 등기 나와 있죠? 저당권의 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했을 때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등기 원인 보니까 회사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뭐 주식회사 하나은행,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소 등이 표시가 되어 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요렇게 쭉 한번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거, 표제부에다 표시되는 항목, 신청서에다가 어떻다? 입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관련해서 신청인이 있겠죠? 아까 우리 등기 신청은 기본이 공동 신청이었었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등기를 이렇게 바꿔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신청인에 관한 표시도 어떻다? 등기 신청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신청서와 신청 정보는 같은 얘기입니다. 전산에 입력하면 신청 정보가 될 테고 종이 쪽으로 내게 되면 신청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법은 이미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등기법 자체에서는 신청 정보라는 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매매도 있었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었고요.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저당권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뭐라 한다?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아까 계약서 작성한 날 이런 것들도 일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나중에 볼 게 등기 필정보라는 것이 있겠고 그 외 신청정보서 이 토지관할이거든요. 관할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신청정보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미 등기부의 내용을 알면 금방 쉬운 거야.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그리고 관할 이런 것들을 어떻다 신청 정보에 표시를 해야 된다. 좀 어려운 것이 등기 필정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건 기본 틀은 잡아야 돼. 다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이 신청인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등기 명인이었거나 또는 앞으로 등기 명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신청인의 표시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등기 원인, 등기 목적도 공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실제 등기 원인하고 자 그다음에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 그런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같은 또 맥락에서 실체적으로 실질적인 등기부에 표시된 사람하고 실체적인 관계가 불의를 잡은 것도 무효로 해석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민법할 때 간간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조금 까다로운 것이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거.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등기 권리증이라고 불렸던 개념이고요. 한때는 등기 필증이라고 불렸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아직도 등기 필증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등기 필정보나 등기 필증은 같은 개념, 등기 권리증 다 같은 개념. 그래서 이 등기 필정보 또는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뒤에 한번 나올 텐데
그거 잃어버리면 재발급 안 해주고 따로 나와서 확인해야 되고 권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등기 필 정보의 의미는 특히 이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어떻다? 이게요, 갑이란 사람 명의,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인이 내가 등기 넘겨준다는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등기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개념이 진짜 내가 넘겨주는 거다라는 개념. 자기 집에 있는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적인 용어로, 등기법적인 용어로 접근하면 갑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표현만 달라져. 자, 먼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었죠? 아까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럼 매도인은 혼자서 가서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그 등기 권리증 그거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게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때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어떻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저당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내 권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해 보이기 위해서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라. 해서 등기 의무자는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한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경우에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들고 가라. 이게 핵심 이슈라고. 다시 등기 관리자는 어차피 등기 필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는 게 두 가지죠. 공동 신청할 때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 사람들도 역시 등기소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어떻다?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거,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도 신청 정보에다 표시를 해줄 것, 그리고 관할도 표시를 해주고, 뭐 등기 신청 연월이 있는데 따로 기억할 만한 주제가 바로 등기 필 정보라고 하는 거, 매도인,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등기 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등기 필 정보. 자, 매도인이 가는 경우 두 가지라고요. 공동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가게 될 테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내 등기를 넘겨주겠다, 빨리 가져가라 라는 취지의 등기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요. 관련한 쟁점으로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지금 검토를 하게 되면 등기시의 명의 누가 될 수 있냐? 인이라고 했어요. 인은 뭐가 있었어? 자연인이 있었죠. 자연인이 있었죠. 그럼 또 뭐가 있었어?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인. 그런데 아까 전주 이씨 충무공파라고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연인 중에서 한국사 자연 일반적으로는 다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일본 교포, 제1교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재외국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국 교포하고 일본 교포 두 가지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그 6.25 전쟁 등등등의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리하고 그 당시에, 바로 8.15 이후에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 국적.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서 북한 국적, 북조선, 이 조선 인민공화국 요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조총련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대신 6.25 전쟁 때문에 중국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제1교포,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제1교포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교포는 이제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데 등기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슈가 됐듯이 얘들도 뭐가 필요하다.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런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또는 동창회 이런 식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 되게 될 텐데 얘들도 뭐가 없어.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없다.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두 개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관련해서 외국인하고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를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재외국민의 경우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바로 부여를 받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교포가 한국에 있는 땅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취득을 하는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교부받기 위해서 서울 들렸다 가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서의 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다?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법인도 있고요. 법인 아닌 사단도 있고 한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쫓아갈 수 없어요. 두 개만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는 두 개 외우면 다 답을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로 가셔야겠고 해서 조금 이따 교재 가지고 먼저 확인할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동소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이라고 해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퍼센트 지분 비율이 표시가 되게 되고, 합유에 있어서는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합유 부분에 있어서 그 권리자 부분을 보면 이런 식이야. 합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나오고 주소 나올 테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성춘향 나오고 쭉쭉쭉,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의 취지 뭐 하려고 이렇게 이 공동소유를 하느냐,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합의의 취지라는 것을 어떻다? 등기를 하게 된 데서 공유와 합유. 그래서 이게 등기 신청을 할 때 공유이거나 합유가 되게 되면 공유에 있어서는 따로 뭐가 필요할 것이다? 지분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될 것이다. 신청 정보에다가. 합유일 때는 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합유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분은 있지만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합유에서는 어떻다고요? 합유자 이름을 다 써. 합유자라고 타이틀 쓰고 이름을 다 쓰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합유의 취지. 뭐 하려고? 왜 얘들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합의의 취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신청정보예요.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이 신청정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등기소의 등기관은요, 실체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거,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추정력만 인정이 된다. 정부가 지금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러한 등기를 이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 거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일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등기 원인 같은 경우는 모르지 이게 진짜 매매가 있는지 없는지 가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등기소의 등기관이 실제 매매가 있었는지 등등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등기 과정에서 그래도 그냥 매매라고 얘기하면 매매라고 써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각각의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한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바로 첨부정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첨부정보 별거 없습니다. 해서 부동산에 표시에 관한 첨부정보는 뭐가 있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첨부정보, 신청인에 관련된 첨부정보, 신청인의 표시. 아까 매도인도 있을 테고 매수인도 있을 테고 저당권 설정자도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요, 등기 관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표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떼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관리자, 매수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제가 등본 띄우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것도 그냥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경우에도 그냥 주민등록 등본 떼게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슈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신청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있다. 이게 허무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서 어떻다? 등기 신청의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볼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설정 계획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같은 것이 뭐가 된다? 계약서가 바로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지. 뭐가 있었지? 아까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확정 판결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판결문이 어떻다? 등기 원인 증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라든가 또는 판결문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증서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살 좀 붙여볼까요? 등기 원인 증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날인, 등기 원인 날, 일자 등이 기재가 된다. 그게 판결문이 됐든 계약서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지 어떻다? 이걸 등기 원인 증서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금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이게 일치해야지 어떻다? 당연히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할 거 별로 중요치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돼. 아까 98페이지였나요? 98페이지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행된 상태를 한번 보자고. 98페이지 갑구 보니까 1번 소유권 보존이란 게 등기의 목적이 될 테고 등기 원인에 아무것도 없죠? 등기 원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자체를 어떻다?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갑구의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아무것도 없고 2번 소유권 이전은 뭐가 있어? 자, 등기 원인의 매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등기 원인 증서 이거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왜 내 거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인 불필요. 거의 요즘엔 안 나와. 검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지금 첨부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 것이다? 자,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세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로서 취득세라든가 또 나중에 국세로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 받아내야 돼. 그래서 지들끼리 매도인하고 매수인에서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지들끼리 등기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터져? 바로
세금을 쉽게 걷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니들이 등기 원인 증서서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는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등기소 가서 등기만 하지 말고 그 시군구에 들려서 확인, 검인 좀 받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시군구에 가서, 야, 요렇게 하고 갑에서 을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하려고 하는데, 그 등기소 가니까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시군구에다 이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검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검인 계약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돼요. 다시요. 자, 등기소에 가게 되면 등기 원인 증서 중에서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냥 니들끼리 계약서 가져온 걸 이걸로 바로 등기를 실행해 주지 않고, 이거 도장 빠졌네요. 시군구 들렸다 오세요. 시군구에 가면은 시군구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 계약서에다 검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줘. 그 와중에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매매가 언제 이루어졌고, 소유자가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고, 거래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가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은 이제 추적해서 돈 받아낼 테고,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추적해서 돈 받아내고 이렇게 하려고 검인이라는 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인을 받도록 하는 취지는 뭐라고요? 자, 시군구에서 알려고 그래. 알려고. 근데 이미 시군구에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시군구에서 알았으니까 증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토지 거래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한 경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증 교부가 있으면 어떻다? 굳이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이미 시군구에서 알고 있는 케이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적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시군구에서 허가증이라는 것을 교부한다. 그럼 이제 이미 시군구에서는 토지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시군구에 와서 검인이라는 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가 시군구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으면은 계약서라고 하는 것에다가 굳이 도장 받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도장 받아갈 필요가 없다. 그냥 허가증으로 어떻다?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해준다고요. 신고 받았습니다는 영수증이야. 그러면 이미 어디에서 시군구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또 계약서 들고 와서 등기소 갈래다. 검인 안 받았구나 해서 다시 검인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안 단순화 시키면 요즘 거의 안 나와.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단순화 시킵시다. 자, 지금 신청일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에다 표시를 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할 것인데, 이 하나가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기 위한 서류가 뭐가 된다? 바로 첨부 정보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신청인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표현은 겁나 긴데 핵심 이슈, 주민등록 등본 떼서 보여주게 되면 주소, 주민등록자, 번호 또는 이제 성명 등을 입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 등과 관련해서 소위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 등이 되게 될 텐데, 이 계약서 등은 기본적으로 검인 등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까 본 것처럼 등기 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란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증서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등기 원인 증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신청 정보, 첨부 정보. 다시 그림 잡으셔야 그림.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자, 간단한 구조예요. 다시 갑시다. 자, 이미 본 것처럼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기 신청을 할 때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 다음에
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을 표시해주고 관할 등을 표시해주게 된다. 신청서에 이런 내용 들어갔었고, 특이했던 것이 등기 필정보, 매도인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를 갈 일이 있으면 등기 의무자 이름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등기 필정보, 집구석 장롱에 짱 박혀있는 등기 권리증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걸 등기 필정보라고 용어를 쓰게 된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 순수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있어서 집구석에 있는 장롱에 있는 등기 필정보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 지금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때 당연히 등기 의무자 자신이 권리를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시험용으로 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사람 1번 교포입니다. 자, 바로 대법원 소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보유한다. 자, 재중동포라고 불리는 분, 그분 중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 장한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한다. 근데 이제 매수인이 한 명이 아니라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공유가 될 수도 있고 합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등을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아까 이 지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등기된 걸 보셨고요. 합유에 있어서는 합의의 목록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 취지, 왜 이걸 공동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합의를 왜 하게 됐냐는 합의 취지 등을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표시, 뭐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청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는 서류 등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슈, 바로 등기 원인 증서 등에 관한 내용. 그래서 등기 원인 증서라는 건 계약서나 판결문 등을 의미하게 될 테고, 여기엔 당연히 부동산의 표시라든가 이 내용,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계약서나 판결문일 것, 그리고 소유권 보존기는 등기 원인 일자 등을, 자, 원인 증서를 기재하지 않고, 원인 증서가 없으니까 원인 일자도 나중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문이 불필요한 경우,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고, 실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요,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게 출제 쟁점. 정대대 결이라고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 다시 갑시다. 앞에서 우리가 자, 등기 당사자 적격을 논할 때 인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전주 이씨 충무공파라고는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해서 전주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그 종원들의 공동소유 관계를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총유라고 하는 것에서는 지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총유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이런 개념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이미 두 가지 보셨어. 자,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등기 신청인이라는 사람은 법인 아닌 사람은 손발 없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고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 사람이 대표자인지 관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등기부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돼야 되고, 또 등기 신청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자, 우리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는 얘기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신청 정보, 특히 첨부 정보가 중요한 출제 이슈 해서,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자, 이 종종 등과 관련된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해야 되는 정보, 예,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정대대라는 것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출을 해야 된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이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정대대 외 결이라고 하는 것도 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 정대대 외 결도 어떻다? 바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해서 자, 이게 간단히 가보십시다. 정대대. 자, 정관 또는 규약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 관계에 어떻게 규율을 하는지 정관 또는 규약이 있으면 그거 제출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등기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표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어떻다?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왜? 실무에서 필드에 뛰는 선행 이하에는 얘니까 대표자 관리인에 관한 개인정보하고요,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실제 등기청은 누가 대표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하니까 해서 정관 규약만 따로이 어떻다? 바로 제출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들이 개판이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등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조합에는 뭘 두고? 정관을 두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뭘 둔다? 규약을 두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또 용어 자체가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해서 자, 하여튼 정관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규약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게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야. 정대대 계열에서 앞에 세 가지 똑같아. 정관 또는 규약이 있었고요.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그 사람의,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출한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요, 결이라고 해서 사원총회 결의 또는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자, 의미 보셔야 돼. 등기 의무자가 뭐야? 매도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종중에서 선산을 팔아먹고자 합니다. 선산을 팔아먹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종중의 대표자인 종손 이분께서 사고 친다고 선산을 어떻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정관규약 가라로 만들어. 그래서 자기 딸내미한테 야, 타이핑 해봐라 해서 없는 정관규약 가라로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한 정보. 동사무소 가서 뭐 띄면 돼. 주민등록등 뭐 띄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등기가 이미 돼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또 하는 거지. 뭐 전주시 춘봉파에로서 내가 뭐 18대 소유고 어쩌고 쭉 해서 그냥 가라로 도장 몇 개 찍어. 이걸 증명하면, 그래서 위임장 비슷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부동산을 팔아먹고 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조상들의 유고를 다 그냥 개발업자가 삽질로, 포크레인 삼날로 다 때려부셔. 겁나 가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바로 종중에서 우리가 후손들이 조상의 뼈를 팔아먹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냐, 등기 권리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였을 때만 어떻다?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마지막 법인 아닌 사단 뒤에서 공부했지만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그건 그 다음 주제이고, 일단은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정대대 결이라고 해서 제가 등기법에서 더럽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하이야, 이하이. 나중에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등기법은 시험 범죄는 넓고 하여튼 또 특히 요즘에는 그냥 개판으로 내는 문제들이 몇 문제씩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 중에서 하여튼 좀 많이 나오는 게 정대대 결에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어자 지문 보시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 확인을 해 가볼까요?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교재 92페이지 첫 번째 박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 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지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해서 틀렸죠? 해서 제외 국민은 뭐가 된다? 아, 요거 맞구나. 제외 국민은, 자, 제가 일본 교포니까 제외 국민은 서울, 자, 대법원 소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를 한다. 2번,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출입국 관세의장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예, 오른편. 3번, 외국인의 등록번호 시군 구청장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법인의 등록번호,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한다? 모르지. 5번 모르지. 6번 잘 모르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그래서 지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 옆에 거기 신청인의 표시 관리하는 장점으로서 제외국민, 외국인, 국가 등 법인 아닌 사단 나와 있죠?
이런 그 색깔 입혀놨다는 얘기는 보지 말란 얘기야. 어차피 두 개도 못 외울 거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니까. 해서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는 뭘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출제 포인트는 자, 지금 이제 재외국민, 그 다음에 외국인. 그래서 그 정도고 굳이 하나 욕심을 부리면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외운다라고 치면은 법인 아닌 사단을 기억해 주실 거. 더 외우면 머리에 터져버려.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나와 있죠? 시군에 종중이 하나 있다고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시군구청장. 굳이 욕심 부리면 이게 두 개가 세팅이 됐다고 쳤을 때 다시 일단 중심적은 지금까지 문제는 다 뭐가 핵심이 된다고요. 자, 재외국민, 그 다음에 외국인 이것만 가지고 문제 구성하고 있어. 근데 제가 왜 법인 아닌 사단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뒤에 있거든 이게. 법인 아닌 사단이 제일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에서 지금 재외국민하고 외국인만 갖고 뒤지게 내다가 이제 뒤져버린 경우에 너무 많이 나와갖고 좀 민망하다 싶으면은 내릴 수 있는 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 시군구청장 해서 그냥 시골이다 보니까 시군구에 가서 볼일 보러 갈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얻어다 교부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역으로도 똑바로 외우자. 근데 이제 그걸 좀 많이 냈다고 치고 좀 한 두 번 나왔으니까 그걸 피해서 내려고 한다면 제일 유력한 지문은 법인 아닌 사단, 시군구청장.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시군구청장이 교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 7번 좀 보니까 승선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이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매도인을 얘기할 때 공동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할 때 당연히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 한편 매도인, 자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있어서 어떻다? 이때 집구석에 있는 등기필 정보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게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증 등을 매도인이 등기소에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가서 지문이 중복되니까 교재 9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해서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도 어떻다?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것을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따로 외울 게 아니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같이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밑에 문제가 어려웠어. 93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 정보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이 관할 이런 것들이 신청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답은 3번 토지 대장 정보. 이건 뭐가 된다? 첨부 정보의 내용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돼. 부동산의 표시 항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신청 정보에 대응해서 첨부 정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첨부 정보에 뭐가 포함됩니까? 그게 아니라 신청 정보는 부동산 등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부동산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관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될 텐데 거기 토지대장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이게 실제 이런 토지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증명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첨부 정보에 해당된다.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 관련해서 외우셔야 돼. 자, 선산. 저 어떤 종 중에서 산을 하나 산다. 그러면 그때는 별 문제 없으니까 정대대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지금 법인 아닌 사단이 선선 팔아먹는다.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정대대결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첨부정보. 그래서 자 지문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라고 돼 있죠. 그럼 뭐가 필요 없다? 정대대만 필요한 거죠.
등기 관리자면 어떻다? 정대대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서 큰 의미 없죠? 아까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데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구야? 대표자나 관리인.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인의 주소,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표시하는 정보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좋을 거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뼈대를 잡으면 날로 먹는 거야. 그런데 답은 아니야, 얘는. 답은 뭘 뽑아? 정대대, 결 갖고 출제 포인트. 2번 지문요.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A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무조건 존중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법인 아닌 사단은 경계하셔야 돼. A 명의의 부동산을 이렇게 가면은 아 얘가 팔아먹는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이죠.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외워야 돼. 그냥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다시 앞에서 이슈 삼았던 거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즉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이거 하면서 꼭 기억이 있던 게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어떻다? 등기부에 절대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올릴 수가 없다. 민법상 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합의자 명령 쫙 이름하고 합의의 취지를 표기하는 거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모임의 이름을 쓸 수는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은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첨부 정보 관련해서요. 이슈가 되는 거. 정대대 결에서 등기 의무자 법인 아닌 사단이 선산 팔아먹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원청의 결의, 종종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할 것 해서 바로 옆에 관련 기초문을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 등 틀린 것.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맞죠?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인 경우, 포인트 뭐라고요? 등기 관리자인 경우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틀렸죠? 등기 관리자일 때는 자 제공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을 뽑을 건 거의 정형화돼 있어. 바로 사원청의 결의. 이게 등기 관리자냐, 등기 의무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되고 좀 이따 같이 논의할 것이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바로 전자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슈. 정리해 볼까요? 자, 미리 한번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주요 하이라이트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두 번째, 이들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바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정대대 외에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대신 등기자 관리자일 때는 굳이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법인 아닌 사단은요. 전자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욕심부렸던 게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시군구에서 교부를 하게 된다. 아까 재외국민하고요. 외국인이 주로 그동안 주된 출제 이슈인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군구에서 부여한다. 그 정도. 나머지는 뭐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방문 신청 등 설명드리겠습니다.